1425년 백년 전쟁 후반기 잉글랜드의 전쟁 영웅 헨리 5세의 등장과 영국군의 롱보우에 밀려 프랑스는 괴멸 직전까지 가는데,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돔레미 27세 소녀 잔다르크는 양을 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프랑스를 구하고 왕을 즉위시켜라. 당대에는 신을 본 사람은 성녀 또는 이단자 둘 중 하나로 취급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소녀로 손가락질하였다. 신의 계시? 넌 미쳤거나 마녀구나. 잔다르크는 당시 여성 금지 복장인 군복을 입고 수녀원과 사제의 도움을 받으며 600km를 걸어간다. 강도 강간 방지를 위해 남자 군복을 입었는데 훗날 이 복장이 꼬투리가 되어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판결받는다. 드디어 궁전 앞에 도착한 그녀, 신의 계시를 받고 왕세자를 만나러 왔어. 비웃음에 내쳐진 잔다르크는 이틀 밤낮을 궁전 앞에서 외친다. 이 소식은 왕세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왕세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왕세자는 정말 계시를 받은 자인지 시험하기로 하고 자신은 신하의 복장을 입고 다른 신하를 왕자리에 앉혔다. 드디어 아련의 시간 잔다르크는 처음 보는 샤를에게 정확히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당당히 말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왕입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오를레앙을 구하겠습니다. 궁정의 모든 신하들은 경멸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나 놀랍게도 샤를은 그녀를 믿는다. 그녀에게 갑옷을 입히고 군대를 맡겨라. 사실 샤를 왕세자는 잔다르크를 받아들이기 전 신학자들과 신부 40여 명에게 검증을 의뢰했으나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악마적 요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물론 교회 내 일부는 여전히 잔을 정치 선동가 또는 마녀로 경계했었으나 민심은 달랐다. 하늘이 보낸 구원자라며 민심이 호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속적인 프랑스의 패배로 약해진 왕권. 왕세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군대를 맡겨보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평범한 시골 소녀가 프랑스를 구하러 오를레앙 전장으로 향하게 된다. 신에게 선택받은 시골 소녀. 과연 프랑스를 구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1429년 영국군의 전방위 포위 작전으로 프랑스의 심장부 오를레앙이 무너지고 있다. 오를레앙 성은 프랑스 중심부 요충 지역기에 이곳을 장악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백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았다. 영국군은 약 5,000명의 병력으로 주변 8개의 요새를 설치하여 오를레앙을 고립시키며 보급로를 차단, 끊임없이 공격을 가한다. 그러던 중 영국 지휘관이 포탄 파편에 맞아 사망하게 되면서 반전의 기회는 찾아오는데,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한 소녀의 눈빛은 빛난다. 지휘관을 잃어 당황한 영국군의 포위는 느슨해졌으니 그 틈으로 잔다르크의 군대는 오를레앙 성으로 입성하게 된다. 그녀의 반짝이는 갑옷을 본 시민들과 병사들은 그녀를 성스러운 전령으로 여기며 사기가 급상승한다. 프랑스군의 작전에 의해 참석한 잔다르크. 비교적 방어가 허술한 남쪽의 생로 요새를 공격하기로 결정. 그러나 장군들은 여성에게 군대를 맡길 수 없다며 반대하는데, 내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겠소. 신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오. 잔다르크는 2,000명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생로 요새를 점령하게 된다. 이 전투로 오를레앙 남서쪽 보급선이 뚫리며 전세에 큰 변화가 생기는 전환점이 된다. 오를레앙 성으로 귀환한 잔다르크. 시민들은 그녀를 성녀로 환호하며 일부 장군들도 그녀의 전술 능력에 탐복하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다. 다음은 부르주 요새. 영국군의 최전방 요충지로 이곳을 무너뜨려야 도시 봉쇄를 풀 수 있다. 잔다르크는 전날 어깨에 화살을 맞고 부상 중이었으나 응급처치 후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향한다. 프랑스의 명운을 건 총공세는 시작되고 영국군은 격렬히 저항하는데 잔다르크는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게 된다. 잔이 쓰러졌다. 군사들의 동요로 결국 후퇴하게 되고 잔다르크는 수시간 만에 다시 일어난다. 나는 죽지 않았다. 신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치열한 전투는 끝나고 결국 부르주 요새를 탈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영국군의 포위선이 무너지고 7개월간의 대치를 끝내고 퇴각하게 되니 이는 프랑스의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점이 되었다. 오를레앙 탈환은 군사력보다 신념, 전술보다 지도력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 기적이었다. 이 사건 없이는 샤를 7세도 없었고 오늘날의 프랑스도 없었을 것이다. 오를레앙 탈환으로 반격의 승기를 잡은 프랑스. 잔다르크는 바로 루아르강 유역의 요새들을 차례차례 공략해간다. 장시르안, 호주 앙시 요새를 단숨에 점령하며 프랑스군의 사기는 하늘을 뚫는다. 한편 갑작스런 프랑스군의 반격에 당황한 잉글랜드군은 주력 부대를 파테아로 집결시키며 반격을 꿈꾸는데, 잉글랜드군의 집결 첩보를 접수한 잔다르크는 즉시 추격할 것을 주장하게 되고 드디어 백년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되는 파테아 전투가 시작된다. 정찰병을 이끄는 잔다르크의 중기병대는 우연히 파테아 근처에서 잉글랜드군의 롱보우 전위대가 숲속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습하여 전멸시킨다. 평소 잉글랜드가 백년 전쟁에서 재미를 본 전술이라 먼저 숲속에 은폐하고 있는 롱보우 병으로 느리게 돌격하는 프랑스의 중기병을 활로 공격하여 타격을 주고 긴 목책과 말뚝 참호를 활용하여 방어하면서 중기병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창병, 보병이 공격하여 괴멸시키는 전술이다. 그러나 이번엔 프랑스군이 너무 빠르다. 참호, 말뚝 등 방어시설을 만들 시간이 부족하다. 잉글랜드군의 위치를 파악한 잔다르크는 즉시 공격할 것을 주장하고 프랑스군은 총공격에 돌입한다. 가운데 방패병은 잔다르크가 지휘하며 잉글랜드군 롱보우의 활을 유인하며 받아낸다. 그 틈을 타 좌우 측면에 숨어있던 중기병대가 급습해 들어간다. 잉글랜드군은 아직 방어 진영이 완비되지 않아 중기병대를 당해내기가 벅차다.
거기다 갑작스런 공격으로 거리 유지에 실패한 롱보우병의 활도한 위력이 떨어졌다. 결국 잉글랜드군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패닉에 빠진 잉글랜드군은 전의를 잃고 도주하기 시작하고 프랑스군은 추격하며 수백 명을 사살하게 된다. 이 전투로 잉글랜드 본대를 괴멸시켰으며 보위 장군들도 포로로 잡게 된다. 파테아의 대승으로 북부 랭스 대성당으로 가는 길은 열렸다. 프랑스 전통에 따라 랭스 성당에서 성유로 대관식을 한 왕만이 신의 축복을 받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잔다르크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랭스까지 샤를 7세를 호위했으며 도시 곳곳에서 민중은 잔다르크를 성녀처럼 대우 샤르를 하늘이 선택한 왕으로 인식하게 된다. 당신은 진정한 프랑스의 왕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랭스에서의 대관식 이후 잔다르크는 프랑스군의 상징적 지도자가 된다. 샤를 7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를 신뢰하고 크게 의지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 전역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고 파리 탈환을 주장하는데 파리는 영국 부르고뉴 동맹이 점령 중. 부르고뉴 공국은 지금의 벨기에로 섬유와 무역의 중심지였다. 막강한 금전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강력하여 거의 왕국처럼 운영한다. 외교 또한 영리하게 하여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기에 프랑스 내 영국군과 같은 존재였다. 10년 전 프랑스 왕세자 샤를 7세가 부르고뉴 공작 장무아르를 협상 중 암살해 버리는 양아치 짓을 하면서 분노한 부르고뉴 공국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샤를 왕자에 맞서 싸우게 됐다. 이후 부르고뉴 공국은 파리를 점령하고 잉글랜드 왕 헨리 6세를 프랑스 왕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잔다르크는 즉시 파리를 탈환하고자 하나 샤를 7세는 외교적 협상으로 북부 프랑스 수복을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은 협상의 시기다. 파리를 공격하면 부르고뉴와의 협상은 물거품이 된다. 왕실 재정 부족, 계속된 전투로 병력 피로, 시민 봉기의 위험을 이유로 전쟁을 꺼리는 분위기다. 거기다 계속된 승전보로 잔다르크의 명성은 이미 왕실을 압도할 정도이기에 여기서 한 타임 쉬어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잔다르크의 계속된 강경 주장에 마지못해 파리 주변 도시들의 공격을 승인하게 되고 세느강 주변 도시들을 파죽지세로 점령하게 된다. 드디어 파리 앞에 섰다. 파리 공격 지원을 요청했으나 들어줄 리 없다. 지원병, 농민병을 포함한 4,000명만의 병력만으로 투석기 등 공정전 장비는 지원하지 않을 테니 공격하려면 하라는 찜찜한 공격 승인. 공성 장비 없이 보병만으로 성을 공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기다 파리성은 산중 방어 부족. 그러나 잔다르크는 이번에도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서 공격해 들어간다. 첫 관문인 해자를 지나 성벽을 기어오르기를 수십 번. 모두 실패다. 장군들은 병력 손실이 너무 크다며 후퇴하기를 설득하나 잔다르크는 깃발을 들고 끝까지 버틴다. 그러다 영국군의 석궁의 어깨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으며 후방으로 이송된다. 파리 퇴각 후 샤를 7세는 더 이상 대규모 전투 지휘권을 잔다르크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지기 시작한다. 잔다르크는 샤를 7세의 명령을 무시하고 파리 진격을 시도했지만 영국과 부르고뉴의 강력한 연합에 막혀 참패한다. 파리 공격 실패 후 샤를 7세의 신임이 약해지며 군사활동은 제한당하게 된다. 이후에도 잔다르크는 파리 북부 면변 조세를 왕의 승인 없이 지휘하여 탈환한다. 이에 샤를 7세는 그녀의 군지휘권에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제도권 안으로 넣기로 결정. 그녀와 가족들에게 귀족 자기를 내리게 된다. 잔다르크는 농민 출신으로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매우 드문 경우로 왕권이 불안정한 시기였기에 상징적 인물에게 보상함으로써 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여 민심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430년 봄, 왕의 승인 없이 잔다르크는 500기의 중기병들과 콩피에뉴로 향하게 된다. 콩피에뉴는 파리 북동부 우아즈 강변에 위치한 요새 도시로 부르고뉴 공국과 프랑스 사이의 완충지대이다. 이 지역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파리로의 진출로 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부르고뉴는 영국과 연합하여 빼앗긴 북부 요새들을 수복하고 콩피에뉴를 목표로 진군한다. 잔다르크는 500기의 중기병을 이끌고 콩피에뉴로 진입하나 도시의 남은 병력은 소수로 사기가 바닥이다. 적군에 비교하여 너무 적은 병력이기에 선제적 기습 공격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밖에는 방안이 없다. 정오다. 부르고뉴의 경계가 느슨하다. 지금이다. 이 틈을 타 빠른 돌격 전술로 전방의 부르고뉴군을 공격. 결국 괴멸 직전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나 5,000명의 부르고뉴 군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퇴각하는 척하던 부르고뉴 군은 숲과 언덕 뒤에 매복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부르고뉴의 중기병대는 우회하여 잔다르크의 양측면을 공격 후방도 차단한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잔다르크는 성으로 후퇴 지시를 한다. 후퇴하라. 그러나 콩피에뉴의 도시 수비병은 방어를 위해 성문을 조기 폐쇄하게 되고 이로 인해 후속 병력 및 잔다르크는 고립되어 끝까지 싸우다 생포된다. 후대 일부 학자들은 샤를 7세 측근 중 잔다르크 견제를 원하는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잔다르크는 대중적 영웅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증명이라고 한다. 1430년 5월 23일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는 콩피에뉴 전투 중 말에서 떨어지면서 생포된다. 그녀 일생의 마지막 1년이 시작됐다. 잔다르크를 붙잡은 부르고뉴군은 그녀의 탈옥을 우려하여 세 곳의 성을 옮겨가며 감금한다. 부르고뉴는 프랑스의 배상금 협상을 기다리게 되나 기다리는 연락이 오지 않자 부르고뉴 측에서 역으로 샤를 7세에게 협상 조건을 전달하는데 샤를 7세는 협상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역시 양아치다. 그러자 부르고뉴는 영국에게 1만 리브로의 값을 받고 넘기게 된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이다. 영국군의 손에 넘어간 잔다르크는 영국령 노르망디 루앙으로 이송되니 루앙에서는 종교 재판이 가능하다. 그곳에는 친영국 성향의 피에르 코숑 주교가 있었다. 영국은 그녀를 전쟁 포로로 재판하려 하지 않고 이단과 마법 등의 종교적 이단자로 낙인 찍어 정치적, 종교적 승리를 노린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녀의 주장을 철저히 조롱하며 70개 혐의로 기소가 되니 그 대표적 기소 내용은 이단 혐의, 남장 문제, 교회 불복종, 마녀 행위였다. 재판은 총 6번의 공식 신문이 진행되었고 그녀는 문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과 환시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한다. 나는 성 미카엘, 성녀 마르가리타, 성녀 카타리나님에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 영국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종교 재판이 흘러가지 않자 루앙 성당 앞에서 공개 처형할 것이라 협박을 하고 이에 겁먹은 잔다르크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환시와 주장을 철회하지만 며칠 후 다시 신의 계시를 믿는다고 번복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재범으로 간주되어 처형 명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 1431년 5월 30일 루앙의 비회 마르세 광장에서 프랑스의 영웅은 화형을 당한다. 당시 그녀는 아직 19세 소녀였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6번 외치고 죽는다. 잔다르크의 죽음은 종교적으로는 중세교회 재판의 정치적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으며 프랑스 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영국 측의 기획이었다고 기록된다. 그 후 잔다르크의 어머니 이자벨은 25년 동안 교황청에 청원을 넣으며 명예회복을 주장했고 1456년 드디어 공식 재심에서 무효로 판결을 받으며 순교자로서 명예회복을 한다. 그리고 1920년 가톨릭 성인으로 시성되게 된다.